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자, 어제 하나은행에서 채용 공고가 2025년 상반기 이제 처음으로 떴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우리은행에서 바로 채용 공고가 떴죠. 자, 상반기 이제 여러분들 바쁜 시기가 지나갈 겁니다. 예, 바로 우리은행 그 채용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용 일정, 채용 개요부터 보도록 하죠. 이번에 채용 규모는 기업 금융에서 땡땡명, 개인금융에서 땡땡명, 그 다음 지역인재 땡땡명, 그 다음 우리 히어로 전형 땡땡명, 그 다음 디지털 ICT 땡땡명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땡땡명씩 뽑는데요. 제가 어제 하나은행 채용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역인재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이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방의 지점보다 수도권의 지점이 더 많은 뭐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우리은행은 지방에도 지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지역 인재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거는 뭐 정확한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소신껏 좀 지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류 전형이 2월 25일, 오늘이 제가 촬영하는 날이 2월 25일인데요. 3월 10일까지 이렇게 채용하고 하나은행보다 조금 일찍 서류 접수 마감이 됩니다. 서류 발표도 3월 21일 하나은행보다 조금 더 빨리 나죠. 근데 우리은행은 이제 필기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이제 3번 있죠. 자, 1차 면접이 3월 28일,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해서 기본 역량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1차 면접 때부터 이제 경쟁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치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다음 2차 면접이 이제 본 면접인데 2차 면접이 4월 20일 1일부터 그러니까 4월 말이죠. 4월 말에 2차 면접을 보는데 이 2차 면접 때 인사이트 면접 해가지고 세일즈 면접, PT 면접, 그다음 요번에 이제 팀워크 면접 저 면접이 새로 들어갔나요? 팀워크 면접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직무 인성 면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타이밍 되면 이제 또 제가 또 한번 조언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최종 면접이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3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요런 전형 일정으로 이제 우리은행은 진행이 됩니다. 예, 자기소개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세 문항만 딱 나왔습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이죠. 우리은행답게 우리은행이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면접을 보는 것도 저는 대찬성을 한다. 저 필기시험보다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소개서 문항도 이제 많이 내지 않고 워낙 챗GPT나 뭐 AI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기소개서가 크게 변별력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하나은행과 달리 우리은행은 자기소개서도 이제 3개 문항만 딱 내고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800자, 600자, 800자. 전체 5000바이트도 채 안 되죠. 자, 좋습니다. 문제도 저 문항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입니다. 지원 부문이 이제 기업금융이든 개인금융이든 뭐 디지털 ICT건 히어로건 마찬가지겠죠. 지역인재건. 지원 부문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이거를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800자입니다. 예, 끝장 포인트를 보면 하나은행은 어제 제가 영상도 이제 올려드렸습니다만은 하나은행은 문항이 조금 복합적인 문항을 많이 출제를 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문항도 하나은행보다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자, 소질문을 일단 먼저 파악하자라고 했는데 소질문이 지원 부문에 대한 동기를 적고 그다음 지원 부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요. 자, 거래 구조를 어떻게 내가 이 1번을 적을까라고 하니까 제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400자, 400자로 나누어서 지원 부문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 따로,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로, 그래서 400자, 400자. 를 적어보자 라는 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길게 하나의 글을 적는 800자 길게 하나에 적으면서 왜 이 분야에 근무하고 싶은지를 적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요렇게 적자라고 했는데 저 길게 하나의 글을 적는 게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1번, 2번 둘 다 어느 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대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2번 그러니까 길게 하나의 글로 적을 때 저 때는 문단을 좀 정확하게 좀 잘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1번을 적는 순서는 지원 부문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이 지원 부문을 선택하는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업금융으로 지원할까, 개인금융으로 지원할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 지역인재로 지원할까? 아니면 뭐 수도권으로 지원할까? 이 부분에서도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원 부문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왜 그쪽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적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맞게.
그 다음에 입행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부분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저 순서를 제가 저렇게 적으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많이, 간혹가다가 아니고 자주 봅니다. 저 순서를 거꾸로 적습니다.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를 뭐를 적을까라고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유를 생각하고, 세 번째 그러면 나는 기업금융을 지원해야지 라고 하는 이 구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살표를 표시한 저 반대 역순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 구성을 소재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결과가 기업금융 지원하고 싶은데 답이 개인금융으로 나와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때까지 이제 덜 고민을 하고 면접도 잘 보기 위해서는 정석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밟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보죠. 자,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땄다. 저거를 어디다 적을까라고 하면 이 노력 부분에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 부분이 역순으로 이제 기업금융을 선택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신용분석사 때문에 이제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격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신용분석사하고 AFPK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금융, 개인금융 둘 다 동시에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또 다른 경험을 또 한번 보니까 기업은행에서 인턴을 했다. 여기가 기업은행이 그래도 중소기업 거래지. 그러면 나는 기업금융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신용분석사하고 기업금융을 엮어서 기업금융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건 전부 다 역순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답변, 면접에서도 바람직한 답변이 안 나오게 되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기업금융을 하고 싶은지 개인금융을 하고 싶은지 이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도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접에 가면 이제 저한테 이제 항상 그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그 면접에서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순서 적어 놓은 거 요거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끝장 포인트, 제일 중요한 이 1번에서 끝장 포인트는 이 노력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적습니다. 자격증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인턴 했던 거, 그 다음에 서비스 아르바이트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저 노력에 들어갑니다. 뭐 저게 노력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 노력을 그거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노력을 어떻게 적을 수 있을지, 예를 들면 기업금융을 내가 지원하겠다 그러면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공부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금융에 대해서 내가 어떤 꾸준하게 기업 뭐 중소기업 신문을 받아왔다든가 중소기업체를 직접 한번 방문을 해봤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계 조사와 관련해서 그런 연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읽어봤다든가, 기업 금융에 대해서 또 개인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관리나 뭐 우리나라 부의 지도라든가 연령별, 세대별, 노후, 노령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노력했던,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이 적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스펙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자격증 공부, 그 다음에 인턴, 알바, 전부 다 지원서에 적히는 내용들이죠. 지원서에 적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여기 노력을 적고 있습니다. 지원서에 적히지 않는 내용, 자격증 지원서에 안 적힌다 그러면 자격증 적어도 됩니다. 자, 자격증을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적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적으시고 지원서에 적히지 않는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 이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지 요거를 가지고 1번에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1번은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요. 예, 2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재밌는 문항이죠. 본인의 성격 중에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과 그 이유를 작성해달라. 600자를 줬습니다. 자, 근데 성격이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앞에 나서는 거를 싫어한다, 뭐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이런 성격도 있을 거고, 뭐 좀 내성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오지랖이 너무 넓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죠. 내가 성격이 가장 이제 고치고 싶은 부분을 한번 적어보라는 건데, 여기 이제 소질문 파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을 성격적으로 고치고 싶냐라고 하는 거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 왜 고치고 싶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묻고 있죠. 자, 거래 구조는 제가 어떻게 나누었냐면은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한 200자 정도 적자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왜 그 부분을 고치고 싶냐, 그리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냐, 이 사례를 들어서 이 부분을 400자 정도 적어보자. 이렇게 200, 400 이렇게 구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일 겁니다. 가장 고치고 싶은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적을까라고 하는 건데, 조금 여기는 솔직한 답변을 한번 적어보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여기에 이제 노력, 그러니까 고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했던 노력, 이 부분을 적어보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의 포인트는 제가 두 단어로 정리를 하면 솔직 플러스 고치기 위한 노력, 요 부분, 요 두 키워드를 가지고 2번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보기 전에요. 저 QR코드가 두 개 있죠. QR코드 왼쪽에 미스터뱅 미리은행 있죠. 이제 왼쪽 거는 요거는 오픈 채팅방인데요. 그 은행권 취준생분들 몇백 명 지금 들어와 계신 그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장 코드는 2023이고 들어올 때 본명 쓰지 마시고 닉네임으로 들어오십시오. 카카오 프렌즈에서 정해주는 닉네임으로 입장을 하셔서 거기서 같이 정보도 받아보시고 공유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제 미스터뱅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도 제가 뭐 우리은행도 그렇고 하나은행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서 찍었던 것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반복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유튜브에 있는 게 블로그에 없는 것도 있고 블로그에 없는 게 유튜브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블로그도 꼭 그 친구 추가해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항은 실패를 통해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 총 800자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 경험은 많이 적는데 실패 경험을 최근에 이제 적어봤던 경험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은행 3번에서는 아예 실패 경험 자체를 이제 적어달라라고 이렇게 이번에 주문을 하고 있네요. 예, 끝장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문항 자체가 이제 실패 경험을 적어달라라고 하는 문항이고요. 이 실패 경험을 적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더 노력해가지고 마지막에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게 적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2번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끝내지 말도록. 그냥 실패면 실패해서 끝나도록. 그러나 배운 게 많아야 되죠. 그래서 배운 게 많은 그런 실패 경험을 찾아야 되고 3번 문항은 거래 구조를 실패 경험을 적는 거를 한 500자 정도 적어 보시고 좀 깊이 있게 충분히 왜 실패했는지까지 포함해서 실패 경험에 대해서 한 500자 정도 적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 그 다음에 성공했다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배워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뭐 재도전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그거는 성공담이지 실패담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3번 문항은 끝장 포인트가 솔직함입니다. 솔직하게 실패했으면 좀 크게 실패했던 경험을 진짜 내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러나 거기서 난 이런 걸 진짜 크게 배웠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인사 담당자 평가자한테 내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에서도 제가 2번 문항에서도 솔직함 이야기했었죠. 자, 이 3번에서도 좀 솔직하게 적어보자 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체 자소서 문항은 총 3문항입니다. 1번 문항이 800자, 2번 문항이 600자, 3번 문항이 800자, 2200자입니까? 2200자인데 1번 문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자, 2번 문항은 조금 독특한 질문이긴 하지만 솔직함, 그다음에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노력까지 포함해서 적어보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3번 문항은 실패 경험을 적는데 성공담으로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좀 솔직하게 적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하나은행도 적고 이제 우리은행도 적고 2월 말 3월 초 되게 바쁘실 텐데 우리은행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소서의 행운이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 끝장 취업에서는 여러분들의 은행 취업을 응원하고 있고 은행 취업 단계별로 맞는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스터 뱅이었습니다.